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많이 발생하는 요추 압박골절과 그로 인한 후유장애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요추 압박골절이란? 요추 압박골절은 쉽게 말해서 허리뼈가 위에서 눌려서 찌그러지는 골절이에요. 특히 교통사고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정면 충돌이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처럼 엉덩이와 허리에 충격이 크게 들어올 때 잘 생깁니다. 처음엔 단순 골절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허리 통증이 계속되거나 자세가 틀어지고 심하면 신경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골절이네 하고 바로 합의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2. 주요 증상과 진단. 증상은 뚜렷합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고 움직임이 제한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가 무너지고 다리가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은 X-레이로 기본 골절을 확인하고 CT나 MRI로 압박률, 신경 압박 여부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보험사는 종종 압박률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압박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3. 치료 방법. 치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수술 치료. 압박률이 크거나 신경 손상이 우려될 때는 금속 나사 고정술이나 척추 유압술을 하기도 하고 시멘트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수술 치료. 압박률이 크지 않고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를 차고 안정하면서 회복을 돕습니다. 치료 기간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문제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만성 통증이나 신경 증상이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합의하는 건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 후유장애 인정 기준. 압박골절의 후유장애는 보통 압박률과 신경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체가 2030% 이상 눌리면 장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경 증상이 있으면 장애율이 더 올라갑니다. 맥브라이드 평가법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압박률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압박률 25%라고 해도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신경 증상이 남았는지에 따라 장애율이 달라집니다. 5.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0대 여성분이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요추랑 흉추에 다발성 압박골절이 생겼습니다. 사고 초기엔 압박률이 낮아서 보험사가 노동능력 상실률 10%만 인정했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추적 검사를 했더니 압박률이 더 악화되고 결국 수술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21%로 인정됐고 보상액도 몇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초기 평가만 믿고 종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6. 판례와 분쟁 포인트.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조합니다. 같은 압박률이라도 기능적 장애,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치료기간 등을 고려해야 장애율을 정할 수 있다. 즉, 단순 수치가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과 직업 복귀 능력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의료기록 영상 자료 판례 인용으로 반박하는 게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압박골절이면 무조건 장애 보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압박률, 변형, 신경 증상까지 종합해야 합니다. 수술 안 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술 여부보다 남은 장애가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5%만 준다는데 맞나요? 의무 기록과 영상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 더 높은 장애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8. 마무리. 요추 압박골절은 흔한 상해지만 보상액은 장애 인정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 심하면 억 단위까지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사건은 복잡하지만 보상은 명확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길, 제가 동행하겠습니다.